안녕하세요. BBS 특별대담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바른 믿음, 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불교 진각종은 도심도량 시민당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 문화포교에 힘쓰며 시대에 맞는 불교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통 밀교종단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에 계신 불자들과 진각종 신교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국의 불자 여러분과 그리고 진각종 신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법과 세간법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 있습니다. 작금의 이 세간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가나 여러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간이 밝아지려고 하면은 불법을 바로 세우면은 세간이 밝아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법을 바로 세워서 세간이 빨리 정화돼 가지고 행복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바람이 많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진각종의 주요 종책들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통립원되고 이제 마지막 4년 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우리 그 진각종은 그 도량이 다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지어놓은 그 도량들이 조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량을 새로 이제 신축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고, 둘째로는 밀교 종단입니다. 그래서 밀교의 모든 것을 갖다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광무부 지원을 받아서 3년째 그 밀교 총남이라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3월 말쯤 돼서 완성이 되어 가지고 네. 한 27권의 책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우리 종단에서 그 외국에 보교단과 또 저기 복지 그 재단을 만드는데, 이제 시작할 적에는 그냥 막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 규모가 자꾸 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법인 설립에 대한 어떤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저희 종단은 이 그 종지종풍이나 교상과 사상의 새로운 어떤 종단이 되기 때문에 이 의범이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범을 갖다가 올해 좀 시작을 마무리를 좀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시작할 적에 저는 그 종조의 3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던 종무행정을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 제도화되는 그런 것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런 올해 한 해를 그렇게 찾고 일을 합니다. 네,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차차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진각종은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면서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비유를 하면은 그 기독교도 신교와 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교는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신교는 이제 기독교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그 산업혁명이나 또 시민혁명에 의거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불교는 과거의 어떤 시대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종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교 역사에 보면은 이 밀교가 1000년이 넘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어떤 불교가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고 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게 맞는 이제 종파가 또 새로 출현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진각종은 과거 봉건 시대나 1차 산업이 하던 그런 시대의 방편에서 지금 산업화, 민주화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방편을 쓰는 그런 종단으로 이제 출현을 했죠. 네.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진각종의 시민당들이 주로 도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쉽게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입니다만 예.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예. 앞서서도 현대화나 또 신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교당을 만들 때 보통 한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어떤 포교 공간과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죠. 네. 뭐 가령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 하면은 신행 공간이 이제 협소하죠. 그리고 지금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포교가 이 문화라든지 신행 공간이 다양하게 있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부족과 또 이 물질적인 영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성령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건축 기법과 지금의 건축 기법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롭게 해야만이 포교의 어떤 그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요시에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불구하고 지금 새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구나 시민당의 교화 역량 강화에는 또 어떤 부분에 애쓰고 계신지요? 그 지도하시는 이제 우리 스승님들의 이제 인격이라든지 교화 방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행의 어떤 쪽으로 이제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또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교도님들이 스스로들이 이 포교 역량을 키워 가지고 포교사 제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그것을 혜택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각 시민당이나 그곳에서는 또 신행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각종만의 어떤 종단의 정체성이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종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종무라든지 뭐 이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전통을 추구하는 우리 그 또 종단이 있지만은 또 이제 새로운 또 현대화에 대한 또 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에 맞는 인연들의 기준에 방편을 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심리라든지 또 또 현대에 맞는 어떤 정신 세계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라든지 또 이제 스승님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그 순례라고 해서 답불적 답사라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 교육의 기자나 이 수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진각종의 경우 이 밀교만의 어떤 수행이나 신행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복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밀교 전통 기도법이죠. 문두루법과 같은 밀교 의식 복원과 전통 계승에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들은 이제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밀교의 전통에 대해서 따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 과거에 어떤 맥이 끊어져 있던 문두루법과 올해는 이제 호마법을 갖다가 또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2년 전에 문두루법을 갖다가 시연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했고, 마지막으로 고려시대에 이어오던 그 호마법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밀교 종단이 다 호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현대에 많다 보니까 이 의식을 좀 간소화하다 보니 과거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런 문두루법과 호마법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졌었죠, 맥이. 그러나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두 부분을 갖다가 새로 시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올해 아마 한 5월 달쯤 되면은 그 호마법의 그 시연을 갖다가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진각종은 위덕대학교 시민중고등학교 또 진선여중고에 이르기까지 교육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종단의 이제 그 교육 사업은 창종주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5년 전에 이제 이 해당 학원인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이 시민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도시 공동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민중고등학교가 좀 많은 그 학생들이 좀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달성군 다사에 새로운 어떤 부지에 지금 교사를 갖다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새로운 어떤 그 주택지입니다. 젊은 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좋은 어떤 호응과 또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아마 그 학교가 또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진서는 뭐 다 전국에서 다 알다시피 강남의 명문 사학입니다. 많은 여성 그 지도자들이 배출을 많이 했고 지금 또 그 학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좋은 어떤 그런 성과도 있지만은 이 종립학교로서의 그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그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또 복지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진각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복지 활성화에도 크게 힘쓰고 계시죠. 예, 제가 아까 말씀대로 교육, 복지, 문화, 요즘은 또 이제 청소년 여러 분야에 지금 대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복지도 이제 과거에는 국가에서 이제 또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종교단체나 또 구일단체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뭐 그 못지않게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성과를 냈고 뭐 지금은 또 국가 재정이 또 좀 넉넉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또 많이 운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힘 닿는 데까지는 우리 종단에서 역량이 있는 데까지는 다양한 복지 사업, 뭐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또 일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교육 체계를 갖추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특히나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예. 이제 우리 종단은 이제 그 청소년 법인 있죠.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라고 있습니다. 뭐 그 협회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 이제 연수, 뭐 수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교라는 것을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청소년들이 좀 이래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좀 느끼는데 청소년은 어떤 그 수련 단체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목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불교에 조금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복지, 그리고 문화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이 사회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문화포교의 경우는 회당문화축제와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요. 네. 물론 지금 거의 20년 넘게 이제 울릉도에서 하는데 왜 하필 근데 울릉도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종주께서 그게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도서백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문화나 의료나 다양한 부분에서 좀 혜택을 입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쭉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독도라든지 울릉도의 어떤 그 중요성이 아주 강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저희 정단에서는 그게 많은 그 문화라든지 뭐 연수라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 사회는 정치적인 갈등을 포함해서요, 또 사회적으로도 전반적으로 대립 각도 많이 세우고 있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어차피 이 사회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대로 봉건 사회는 획일화된 사회지만은 민주주의 시대는 다 다양한 사회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상호 존중을 해주려고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심이 되어야 이 일심에 의해서 다양성을 갖다가 존중받을 수가 있는데 일심이 안 돼버리고 다양성이 돼버리면은 반목과 갈등, 대립 이런 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하나, 일심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다양성으로 발전되고 속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일심이 저희 불교 방송에게도 꼭 필요한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저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요. 교계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언론은 사회도 언론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시피 뭐 교계도 또 언론이 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불교 방송은 포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주 넓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이제 오픈되어 있죠. 근데 포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아주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포교를 하는 것은 작은 공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포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조건 환경에서 미디어만큼 더 포교 활동을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 불교 방송이 발전이 돼야 한국의 불교가 미래가 밝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 불교 방송 직원들이 꼭 명심해 가지고 아주 뭐 우리보다 더한 어떤 그런 신심과 책임을 가지고 이 불교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미래에도 이 사회를 이끄는 어떤 중심으로 한국 불교가 우뚝 서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는 획일화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죠. 지금은 많은 부분에 다양성이 강조되는 게 이게 문제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모으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반목, 대립, 갈등, 불화 이런 일들이 자 일어나거든요. 불교가 왜 이 시대에 중요하다 하면은 불교는 그 흩어진 것을 갖다가 모을 수가 있는 힘이 바로 불교의 교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다양성에 의해 가지고 흩어져 있던 것을 갖다가 같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합이고 원흉무예의 어떤 그런 사상이고 우리 밀교로 이야기하면은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이 시대 때 흩어져 있던 분열되어 있던 갈등되어 있던 이런 사회를 갖다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응집력일 수 있는 그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세계에서 꼭 불교가 필요한 역할이라고 지금 이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귀한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좀 밝고 행복하고 즐겨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든 것이 과연 뭐냐? 바깥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마음의 안락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지 세상이 편한 거고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안락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진각종이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두 손 모아 바라면서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와의 BBS 특별대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